네, 안녕하십니까. 그린융합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강의에 이어서 복습하는 의미에서 바로 임산물을 활용한 소득 증대 쾌적한 환경 창조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산림이 주는 또 자연이 주는 그 이로운 그러한 소재들 또 자연의 활동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인류만을 위해서 파괴할 것이 아니라 보존, 유지, 관리하면서 바로 이러한 임산물을 또 활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여러 가지 소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정원수라든지 또 목재라든지 또 임산물 중에서 또 버섯이 대표적이고 밤, 대추, 또 잣이라든지 감이라든지 이러한 수실수, 대부분 유실수라고 합니다만은 임업 분야에서는 수실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어떤 농가소득, 산촌에 임업소득들을 또 많이들 증대시키기 위해서 산양삼이라든지 또 우리가 산림이 반그늘이 많이 있기 때문에 능계승마라든지 또 적합한 환경에 적합한 산마늘, 명이나물이죠. 또 비비추라든지 또 거기에 적합한 여러 가지 작물들을 재배를 해서 소득을 위해서 활동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그러한 산림을 활용한 힐링, 건강, 치유적인 측면, 등산, 또한 산악 마라톤이라든지 산악 자전거, 또 트레킹, 뭐 이러한 산림을 활용한 레저 스포츠 분야도 있고요. 또 바로 이러한 부분 요소들을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먹거리, 식자재로 공급을 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농산물 또 임산물과 농산물은 좀 구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먹거리들을 공급하면서 특히 산야초를 통한 약용식물들 또 의료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또 발효식품이라든지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생존과 직결되는 그러한 먹거리를 공급을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한편으로는 바로 이러한 소재들을 우리가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는 조경이나 정원의 활용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소재들을 우리가 쾌적한 인간의 삶, 또 인간의 삶뿐만이 아니라 자연 생태 보존을 통해서 모든 생명이 잘 살아가면서 서로 상부상조해서 이 우주 자연 삼라만상을 적정하고 원활하게 이렇게 유지시키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통찰과 성찰이 필요한 것이 되겠죠. 바로 이러한 각 요소들을 잘 융합을 시켜서 바로 이러한 기반적인 소재에다가 무엇입니까? 요즘에는 또 관리 유지를 하기 위해서 스마트 기기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이제 스마트 팜 개념에서 뭐 수경 재배라든지 또 온실 속에서 온실 재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농업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임산물 재배에서도 뭐 산중에 비닐하우스를 또 이렇게 불법으로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또 거기에 적합한 시설들을 이제 갖추어서 또 우리가 드론을 활용을 해가지고 방역이라든지 또 산불 예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이로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을 활용을 해야 되고 데이터 수집을 저장을 하고 또 그것을 잘 레시피화, 디자인화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스마트 산업과 또한 단순히 이 자체만으로도 어떤 미적인 요인들, 굉장히 누구나 흉내낼 수 없는 자연만의 종자들이 펼치는 디자인의 혁명의 시대, 4차 산업혁명, 인간 이주의 그런 개념보담도 바로 우주 자연 종자들이 펼쳐내는
바로 디자인 개념에서 바로 우리가 그린 융합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도출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각각의 영역들을 잘 조화롭게 디자인해서 우리가 먹거리도 제공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을 통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경제적인 가치들을 가지고 소득 증대도 해서 우리가 만족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하는 산업, 이것이 바로 그린융합 디자인 산업이 되고, 그것을 바로 그린융합 디자이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우리가 흔히 이제 먹거리로만, 곡식이죠. 곡식으로만 생각했던 것들, 바로 이 종자 안에는 바로 위대한 힘과 능력이 다 갖춰져 있다 이겁니다. 비단 식물뿐만이 아니라 동물들, 사람들, 그러한 종자, 유전자들 속에는 그 위대한 어떤 행복의 창조를 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디자인을 해가지고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다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진리적인 측면까지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식물 종자의 디자인 혁명 속에서, 이러한 개념 속에서 바로 그린융합 디자인 개념이 탄생이 되었다. 예, 바로 이러한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체계적이고 다 유기적으로 이러한 능력들이 발휘가 된 것이 지구라는 우주 자연 속의 삼라만상을 바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로 이 종자들이 펼쳐내는 그런 활동들, 생명 활동들 그 자체가 바로 디자인이고, 어떠한 생명 유지 관리하는 어떤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또 불이 타서 참 이게 다 화재로 망가져서 인명도 손실이 되고, 이 쾌적한 환경이라고 했을 때 가장 주는 나무들이 내어주는 그러한 산소, 탄소를 흡수를 해서 저장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청정한 산소를 공급해 주는 이러한 역할들이 그대로 훼손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는 좀 깨달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속에서 우리가 주거지, 보금자리를 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무엇인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행복이라는 그러한 상태가 되도록, 바로 어떠한 것들을 선택하고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이 전개가 되고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종자들이 가진 이 가치성들,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개념들을, 활동들을 우리는 통찰을 통해서, 연구 관찰을 통해서 어떤 힘과 에너지, 작용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그린융합 디자인 분야이고, 바로 그 주체가 디자이너이다. 바로 그러면 디자이너가 되려 그러면 바로 이런 식물 종자의 특성과 생명 환경과 또 어떤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고, 또 이 가치성들을 어떻게 유용성을 가지냐, 어떤 경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이 생명 종자를 보존 보호하고, 특히 종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열티를 외국에 다 이렇게 지불을 해가지고 하는 어떤 경제적인 글로벌 차원의 법규에 따르지 않고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바로 종자에 대한 우리 토종 종자들, 외국으로 많이 도둑 당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 종자들을 우리가 보존하는 길이 결국은 우리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또 이러한 종자 혁명을 통해서 배고픈 아프리카 가난한 자들에게 풍부하게 생산을 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향상을 하는 것도 바로 그린융합 디자인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는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그린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 것이 또 본 과목의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예, 그림과 같이 이러한 황무지적인 개념을 가지고 사막도 있을 것이고 또 원자폭탄이 떨어져 갖고 참 아비규환을 이룬 전쟁, 또 여러 가지 개발로 인해서 난개발로 인해서 산림이 훼손이 된 개념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서 이 그림을 올려 보았습니다만은 바로 이러한 황무지 상황을 이렇게 아름다운 쾌적한 숲으로 조성하는, 창조하는 그 능력을 바로 그린융합 디자인이다. 자, 그러면 바로 그린융합 디자인의 역할과 비전은 과연 무엇일까? 거기에서 우리가 글로벌 전 지구촌의 기후 변화에 의한 자연 재앙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공기질 저하가 되어서 바로 우리가 각종 질병이 일어나고 또 코로나도 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오염원 때문에 환경 오염도 필요하지만은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무엇인가 문제 있는 부정적인 생각 행위들로 인해 가지고 바로 코로나19가 발생이 돼서 새로운 변종이 생겨나서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다. 건강, 생명도 유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활동이 위축이 돼서 참 소상공인들은 많이 힘든 세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공기질 저하라든지 탄소 배출이라든지, 예. 또한 이러한 개념들은 우리가 무관심한, 자연에 대한 무관심함, 바로 이러한 것들을 황무지에서 어떤 아름답고 쾌적한 산림숲, 물론 자연 발생적인 그러한 생태 질서에 의한 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만은 또 홍수 때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랬을 때 또 이러한 것들이 파괴가 되는 것을 유지 관리를 하는 그러한 역할, 또 복구하는 역할, 그래서 그린융합 디자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또 글로벌이나 국가 정책, 탄소 저감 정책, 녹색 성장 정책, 이것을 구현함에 있어서도 바로 우리 그린융합 디자인의 역할은 지대하다. 그 다음에 또 현실적으로 되살려 보면은 임산촌은 아직까지 복지 혜택이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소득 증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소득 증대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긍정화해서 소득 증대를 일으켜서 임산촌이 살기 좋은 산촌이 또 우리가 사는 마을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또 중요하고, 또 도심 속에는 이즘에는 이제 조경이라든지 정원 만들기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직 그대로 옥상이라든지 또 짜투리 공간에 또 오히려 우리 농촌 지역, 산촌 지역에 정비가 안 돼 갖고 굉장히 이렇게 쓰레기들도 많고 또 보기도 흉하고 오염되는 물질들이 많이 쌓여 있고, 또 쓰레기장들이나 님비 시설들을 또 이렇게 외곽 산림을 훼손하면서 어떤 개발을 통해 가지고 소각로라든지 매립장들도 이러한 것들을 파괴를 통해서 또 행하고 있고, 우리가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소중함을 이제 느끼지를 못하고 당연하듯이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러한 황무지를 바로 이렇게 아름답고 쾌적하고 온 생명이 함께 조화질서 상부상조를 통해서 모두의 이로움을 주는 나무들이 어떻습니까? 아낌없이 주고 여여히 저 세상으로 가는 그러한 철학적인 개념, 사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그린융합 디자인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서 더 심대한 통찰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무엇이든지 간에 지속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분야가 그린융합 디자인 분야이다. 예.
이러한 황무지를 어떤 소재들, 임산물이라든지 자연식생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여러가지 이러한 꽃들 이렇게 조화롭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뭐 음식의 레시피를 잘 조화롭게 한다라는 개념과 일맥상통합니다마는 또 우리 디자인, 그린융합 디자인 분야는 살아있는 생명체, 자연 그대로를 이식을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을 해서 유지관리하는 그 위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린융합 디자인 산업 분야이다. 그리고 바로 그 주체는 그린융합 디자이너이다. 디자이너. 예. 우리는 바로 이 디자이너, 바로 이런 위대한 역할과 미래 비전, 또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이 증대가 돼서 미래 비전, 적이고 녹색 성장 산업에 종사하면서 우리가 행복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자연과 인류가 공생하고 또 이웃과 또 도시, 주민 간에, 국민 간에 또 다른 나라에도 공기질을 정말 잘 공급해 주기 위해서 탄소 저감도 스스로들이 참여를 해서 가는 우리 의식 속에서 의식 개혁이 되지 않고서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될 수가 없다. 이러한 어떤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측면이 또 중요시 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린 융합 디자인의 목적이고 또 우리가 환경 오염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돼서 인재에 의한 자연재해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시대, 변종 시대 또 어떠한 변종이 일어나 가지고 바로 우리 자연 생명체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 생명체가 이렇게 위기가 돼 있을 경우는 결국은 인류도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바로 이러한 개념과 연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개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바로 이러한 자연 재앙들이 일본 쓰나미 이제 그러한 개념이고 또 인도네시아 뭐 여러 가지 그런 재앙들이 그대로 인과응보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인류의 고통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성과 성찰을 통한 개념에서 그린융합 디자인이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분야이면서 산업이면서 또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 창조자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린융합 디자이너 개념이다. 바로 이러한 인식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구 환경의 위기는 인류의 위기이고, 또 우리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인간만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공장에서 내뿜는 또 자동차 매연 이러한 연결 고리들이 지금 인류 재앙의 고리들을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을 반성을 통해서 지구 살리기 하나뿐인 지구 아니겠습니까? 자기 생각만 하다 보니까는 공공재해에 대한 그 지구라는 이 모든 생명의 보금자리 또 우리 후손들이 또 후손들이 정말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또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자연과 인류의 공존이 필요하다. 여기에선 바로 의식개혁서부터 중요성서부터 인식을 해야 된다. 이 지구 그냥 원이 청정하고 정말 풍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지구가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명 존중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또 물질 만능으로 이기주의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우리가 의식혁명 속에서 그 목적은 뭐다? 지구를 살리는 전도사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역군
공공재를 생산해는 그러한 개념들을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도시 속에서만 몰려서 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자연 파괴를 하면서, 또 다른 지역은 수질 오염 총량제라든지 탄소 총량제에 의해서 또 이렇게 규제를 하면서 우리 이 산림을 가까이 하면서 산림 속에 사는 우리 강원도민이나 우리 지역분들은 초건 목피에 연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정책들도 혁신시켜서 많은 예산 정책들을 저희들이 한계가 있고 어떤 굴뚝산업을 못하게끔 만들어 놓았으면, 또 탄소 저감, 중립적인 것은 이제 그 저울에 달아갖고 양적인 개념에서 글로벌 시대에서 약속들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주는, 우리 산림지역, 우리가 산림을 보존하고 공공재를 공급해주는 그러한 역군들, 예, 주체자들에 대해서는 정부나 또 대기업이나 환경기금이나 또 한강수계기금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더 확대시켜서 정책 예산을 또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산림복지라든지, 또 우리 주민들의 소득사업, 또 소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지금 복지 정책 예산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산림 정책을 통한 공공재를 생산하는 기지의 역군들, 주민들에게는 또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러한 사명감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지구라는 개념들을 이제 인식을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지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은 뭐 대략은 알고 계십니다만은, 바로 지구를 한번 들여다보는 그러한 우리 디자이너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지구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구에는 이제 우리가 살는 동식물들이 사는 우주 삼라만상이 펼쳐지는 대기권을 비롯해 가지고, 그 위에는 바로 우주라는 큰 광활한, 거기에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구 속에는 바로 멘틀이 있고요, 또 외핵, 내핵이 있어 갖고 여기서 또 마그마들이 활동을 또 하게 되죠. 그러면 지구 자체를, 지구가 그냥 단순히 그냥 별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구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체라 이겁니다. 생명체, 바로 여기에서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생겨났고, 또 진화를 통해서 항상 변화하면서 우리가 삼라만상을 생산해내고 변화시키면서 우주 자연이라는 그러한 속에서 나라는 개념, 인류라는 개념이 살고 있다. 그래서 바로 지구는 활동을 하고 있다. 마그마들이 또 이렇게 응집되어 있다가 폭발을 통해 가지고 또 숨을 쉬고 있다라는 개념, 바로 우리는 이제 재앙이라고 이제 또 흔히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풍이나 지진이나 해일이나 이런 자연 현상들이 또 나름대로 지구가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패턴이 됨에도 섭리와 메커니즘이 되고, 이 안에는 시스템에 있어서 어떠한 자연의 법칙이라 그러죠.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 풍부한 산림 자원도 만들어내고 생명 공공제도로 만들어내서 온 생명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끔 함과 동시에 활동을 함에 있어 갖고, 이 부근에 사는 특히 뭐 일본이라든지 이제 지진 활동, 화산 활동도 많고, 우리나라도 또 백두산이라든지 이러한 활동들, 지진들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체들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고, 대처를 하고 미연에 방지를 하는 그러한 이제 그 테크닉한 어떤 메커니즘을
통찰과 성찰을 통해 갖고 잘 이해를 하면서 대비를 해와야지 바로 지진이 났어, 태풍이 오네, 아이고 왜 그러지, 이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활동이 없다 보면은 여름에 태풍이 없다 보면은 수분 공급이나 바다의 영양분, 대기의 순환, 이러한 질서들을 해서 소통, 조화 질서 상승을 통해서 우리가 지구가 하나의 생명체로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지구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 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바로 우리 그린융합 디자이너가 가져야 될 인문학, 우주와 나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개념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주 구성 성분 알기, 좀 어려운 내용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살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우주를 구성하는 성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